최근 러시아 정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를 침투한다던 소식과 함께 지구촌 전체가 대혼돈의 카오스로 빨려들어가던 그때 뜬금포로 2배 가까운 떡상열차에 탑승한 코인이 있었으니 맞습니다. 바로 러시아 특산품 코인이라고도 불리는 웨이브인데요. 대체 이 웨이브가 뭐기에 요즘 같은 장에 대상승 웨이브를 보여준 것인지 이게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웨이브는 2016년에 시작된 프로젝트로 이 바닥에선 어느 정도 고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4월 ICO를 통해 데뷔한 웨이브는 그 당시 1웨이브 코인당 약 0.188달러 상당의 금액으로 판매를 시작해 무려 1,600만 달러를 모금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규모는 2016년에 ICO를 했던 프로젝트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당시 기준 매우 몹시 성공적인 모금과 함께 스타트를 끊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씀. 대부분 러시아 출신인 주요 개발자로 이루어져 있는 웨이브는 러시아판 이더리움이라는 별명과 함께 개발을 시작합니다. 웨이브는 LPOS, 즉 리스 지분 증명 방식이라는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LPOS란 기존 합의 메커니즘에서 임대 기능을 추가한 방식을 말합니다. 만약 내가 웨이브 코인을 들고 있다면 풀 노드를 구동 중인 노더들에게 내 토큰을 임대해주고 보상으로 웨이브 코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 오케이?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해보자면 당시 웨이브의 최고 라이벌은 이더리움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더리움에 비해 10배 정도는 높은 확장성을 자랑했기에 비교 우위도 있었더랍니다. 이후 웨이브는 로고도 변경하고 본격적인 메인넷도 런칭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더리움을 제외한 대부분의 메인넷이 그렇듯 웨이브 역시 혹독한 시장을 맞닥뜨리게 되며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는데요. 메인넷 프로젝트들은 높은 확률로 개점을 해도 특유의 진입 장벽으로 인해 유저 모객과 신규 덱 런칭에 큰 어려움을 겪는데 웨이브도 예외는 아니었던 겁니다. 참 쉽지 않다잉. 런칭 이후 웨이브는 어찌저찌 현상 유지 정도 하며 소소하게 몇몇 앱들로 생명을 이어나갔습니다. 2019년 웨이브 코인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인 USDN을 발행할 수 있는 프로토콜인 뉴트리노, 웨이브 버전의 에이브를 할 수 있는 비레스 파이낸스를 소박하게 출시했으나 유저 수는 그보다 더 소박했던 웨이브였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야말로 뜬금이라곤 1도 없이 만원을 겨우 넘었던 웨이브가 무려 78,000원대까지 급떡상하는 일이 일어나고 마는데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웨이브고? 일단 이 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USDN이라는 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형이 지금부터 잘 설명해줄게요. USDN은 웨이브를 담보로 발행되는 1달러 가치의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어느 날 웨이브의 에이브인 비레스 파이낸스에서 스테이블 코인인 USDT나 USDC를 맡기면 100%가 넘는 이자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게 된다고? 사장님이 미쳤어요 같은 내용에 혹한 많은 유저들이 USDC와 USDT를 바리바리 싸들고 와 비레스 파이낸스에 돈을 예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때 익명의 웨이브 고래가 등장해 뉴트리노에 많은 양의 웨이브를 맡기고 USDN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 후 발행한 USDN을 비레스 파이낸스에서 USDT와 USDC로 교환해 이 스테이블 코인들을 거래소로 보내고 그 USDC와 USDT로 웨이브를 모조리 사들이며 웨이브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담보로 잡힌 웨이브의 담보 가치가 더욱 증가하게 되니 더 많은 USDN을 뽑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USDN을 또 USDT, USDC로 교환해서 거래소로 보내 웨이브를 매입한다. 이와 같은 무한 풍차 돌리기를 하면서 슈퍼 떡상이 이루어진 겁니다. 뭐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루트 아닌가? 이 현상을 목격한 유명 트위터리안 제로엑스 햄즈는 웨이브 이즈 더 비기스트 폰지인 크립토, 즉 웨이브는 크립토 역사상 가장 큰 폰지 사기다 라는 제목의 트윗을 통해 웨이브 팀이 직접 가격 조작에 참여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의혹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증거인데 이 가격 조작에 대한 증거를 찾아볼 수는 없는 상황. 웨이브 프로젝트의 리더인 사샤 역시 우리 팀은 관련이 없으며 알라메다 리서치가 범인일 확률이 높다 라며 본인과 이번 현상이 무관하다 밝혔지만 사실 의심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여준 웨이브는 결국 하락세로 돌아선 순간 어마어마한 떡락을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USDN의 디패깅 현상까지 발생하며 급히오른 웨이브 코인은 더더욱 급하강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업비트는 웨이브를 유의 종목에 지정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웨이브는 화려하고 짧은 전성기를 겪고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죠. 이렇듯 차트에 큰 산을 그려놓은 웨이브는 최근 폭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떨어진 폭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멉니다. 시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있다 이 말씀. 그뿐 아니라 2023년인 지금 기술적 강점은 사실상 제로, 굳이 말하자면 마이너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다른 메인넷에 비해 강점이 1도 없어요. 게다가 지난 USDN 웨이브 풍차 사이클의 붕괴 이후 웨이브 내 디파이 생태계도 사실상 임종하셨기 때문에 과연 다시 한번 웨이브가 정상 궤도에 이를 수 있을지 또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이브는 유독 업비트의 거래량이 몰려있어 사실상 김치 코인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점들을 유의하시어 투자 결정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웨이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루블 가치가 폭락하여 러시아 내 가상화폐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혹시라도 러시아 내 자금들이 웨이브로 몰리는 것이 아닌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급상승의 원인도 이 맥락에서 찾아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게다가 창립자인 사샤는 앞으로 USDN이 아닌 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해 시장 효율성을 개선하고 향후 TPS를 1000 이상 끌어올린 후 다오의 역할을 강화할 핵심 업데이트인 웨이브 2.0을 출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웨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지겠죠. 과연 이 거대한 풍파를 겪고 있는 웨이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기대해보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한번 외쳐봅니다. 웨이브 가자!